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리얼티 인컴입니다. 최근에는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52불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배당주로.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약간 올라왔어요. 한 2% 초반대까지. 하지만 뭐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이고 낮은 수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공매도의 직접적인 타겟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자,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자, 올해는 이제 전년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살짝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또 달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에비타 순이익은 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만 좀 쉬어가고, 자, 상당히 뭐 에비타 순이익 좋은 상황입니다. EPS도 계속해서 상승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서는 우리가 크게 건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한, 자, 완만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배당 보시겠습니다. 꾸준하게 좀 올라왔어요. 과거 76센트부터 최근에는 80센트 근처까지.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은 5.4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좀 대표적인 배당주인 만큼 또 계속해서 좋은 배당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80대에서 최근에 좀 더 내려오면서 70대까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비율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 보이고요. ROE 보겠습니다. 자, 다만 ROE는 뭐 2에서 3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작년에는 2.4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니에요. 사업 특성상 수익성은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58.5배, PBR은 1.3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평가 구간에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락도 많이 진행이 됐고, 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둘러싼 이런 우려와 더불어서 경제 지표가 하강을 하고 관세 정책 이게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죠. 여기다가 이제 미지근한 빅테크 실적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투심이 좀 녹아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과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고요. 리얼티 인컴 또한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배당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얼티 인컴 좀 살펴보시게 되면 1969년 처음 간판을 올린 뒤 반세기 이상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른바 트리플넷 임대 부분에서 미국 최대 리츠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입니다. 이 트리플넷이 뭐냐면 임차인이 대표적인 부동산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리비, 보험료 등 세 가지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핵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리츠 업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할인 소매 업체 달러 제너럴과 약국 체인 월그린스,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과 리조트 업체인 윈 리조트, 택배 업체 페덱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말 기준 업체는 15,621건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고요. 임대 면적은 3억 평방피트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6개 국가에도 진출을 했고요. 국내외 89개 산업에 1,565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전 세계 리츠업계에서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의 시장 기회는 미국에서만 5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시장 기회는 8조 5천억 원으로 더욱더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 섹터의 이런 빅테크만큼 강한 성장을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실적 향상을 지속하면서 그리고 안전하면서 방어적인 이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산업별로 크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도 리얼티 인컴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각 고객들과 장기 계약을 근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구조 역시 업체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경기 하강 기류에 대한 저항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미국과 유럽의 39억 달러에 좀 달하는 투자를 강행을 했습니다. 해당 자산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7.4%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투자 자산은 소매 부동산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임대 수익도 작년 이익 증가와 함께 올해 실적 개선에도 든든한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 임대료가 한 자릿수 초반대에 머무는 가운데 신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경제 지표가 둔화가 좀 이어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거나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될 경우 동사에 한층 더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좀 조건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52불에 위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역대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은 뭐 기회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트는 조금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당으로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주가는 뭐 올라가면 땡큐지만 안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입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까지 나중에 차익 실현을 보기에는 조금 레벨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는 좀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 중장기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모아 가셔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악재가 생긴 것도 아니고 리얼티 인컴 계속해서 좀 완만하겠지만 뭐 가파른 상승은 좀 힘들겠습니다. 완만하게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으로 당장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크게 뭐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거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홀딩해 나가시고요.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4달러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로서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64달러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향후에 또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도 올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과거에 조금 높은 데서 들어가셔서 뭐 물론 배당 받으면서 그런 건 괜찮지만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겠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종목 교체할 때는 거기서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평단을 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계신 분들이 맞춰 주셔야 되냐? 자, 일단은 제가 목표 주가 64달러 드렸잖아요. 64달러 위에 계신 분들만 좀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64달러 밑에 여러분들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 64달러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물타서 64달러 밑에 가능하신 데까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는 거는, 어쨌든 배당주는 보통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막 월급 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매달 언제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항상 좀 이제 총알 모아 놓으셨다, 현금 계속 모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단도 내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들 수익을 같이 먹는 거죠, 향후에. 주가 수익이랑 배당 수익까지.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막 사지 마시고 한번 떨어질 때마다 모아 놓으셨던 거 투입을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한 번씩 기회는 오거든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특히나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떨어질 때 잘 모아 놓으셨던 거 투입시켜서 평단 계속 낮춰가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